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손실이 있어도 세금은 내야 했던 불합리성을 바로 잡는다는 측면에서 이 증권거래세 폐지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높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강화되면 기대했던 주식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기존의 금융상품별로 각각 부과했던 세금을 이제 한 사람이 금융상품을 통해 얻은 수익 전체를 기준으로 바꾸는 인별소득기준 방식이 미치는 영향도 주목되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의 영향과 실효성, 지금부터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대 법과대학 안경봉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과세체계 개편안 어제 이제 그 특위에서 확정을 해서 내놨는데요. 총평을 좀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우선 총평을 하자면 금융소득하고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강화, 또 그리고 주식 현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도입으로 인해서 배당과 처분 사이에 과세가 왜곡된 것을 완화시킬 수 있고, 또 투자기구 간의 그 왜곡된 것이 완화된다는 그런 긍정점이 있는데, 반면에 기존의 소득세제를 대폭 수정해야 된다는 그런 또 문제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현행 자본시장 과세체계가 이제 과거 고도성장기 과정에서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도입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내 자본시장 경쟁력에 있어서 저해 요인이었다. 여기에 이제 정부 여당은 출발을 두고 이제 개편을 추진했는데, 이 시작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좀 하십니까? 그와 같은 시각은 이제 자본 증권거래세 자체가 주식의 거래 때마다 이제 과세하기 때문에 손쉽게 이제 징수한다는 그런 점을 보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희 증권거래세가 당초 도입된 게 63년이었습니다. 그랬다가 71년에 폐지되었다 다시 79년에 다시 재도입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당초 증권거래세와 같은 것을 제안했던 이는 케인즈로 알려져 있습니다. 케인즈가 이러한 세금을 제한했던 이유는 투기를 막자는 데 있어서 조금 다른 또 시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묘한 그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게 단계적 폐지라는 게 있고 단계적 인하라는 미묘한 시각 차이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짚어볼 텐데, 먼저 현행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현행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죠? 현재 증권거래세는 그 주권, 특히 주식 같은 것이 양도가 있으면 양도가액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 증권거래세 세율 0.15%에다가 농어촌 특별세 0.15%를 추가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그럼 0.5%까지도 부과가 되는 그런 구조군요. 0.5%는 그러니까 법정 세율이고, 현재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탄력 세율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서 다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일단은 뭐 주요국 증권 거래세까지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로 증권 거래세가 또 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증권 거래세율이 굉장히 높아요. 또 여기에다가 앞서 살펴봤다시피 이중과세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계적 폐지를 지금 주장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 현재 그 주요국의 증권거래세율에서 보다시피 그 현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는데, 주로 저희 나라, 중국, 홍콩, 대만 정도가 대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나라의 경우는 대체로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의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대개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이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증권거래세에다가 양도소득세까지도 부과가 되니까 이중과세 문제도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 이중과세란 부분은 현재 양도소득세는 상장 주식의 경우 그 대주주에 한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대주주의 범위를 현재 계속 2025년까지 확대하는 추세잖아요. 확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뭐 이중과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 혹은 폐지하는 그
주장하는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주식거래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빠뜨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특위에서 이런 안을 확정한 것도 역시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주식거래 활성화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신규로 자본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이 조단위 자금이 새로 유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종전에 이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가 계속 취해왔던 입장은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증권거래세가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대개 한 6조 정도의 세수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했을 경우에 이로 인한 세수의 감소분을 어디서 보전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세를 폐지하자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세수 보전은 양도소득세 도입으로 이것을 보전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인데 양도소득세를 도입했을 때 과연 6조 정도의 그 세수를 보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의문이 될 수 있고요. 거래세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동안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그런 입장도 있는데 통계를 보면 그 2016년 기준으로 저희들이 대개 주식거래 대금도 약 2,200조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활발하기 때문에 그 거래세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입장은 그다지 또 설득이 없지 않냐 하는 그런 또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재부가 반대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는 세수 부족 문제를 우려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 폐지가 아닌 단계적 인하를 지금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근데 반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수 확대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그 대안으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 증권거래세 대신에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면 네. 그것을 충분히 보전한다는 입장도 그렇죠. 있고 그것이 충분히 상쇄하지 못한다는 두 가지 입장이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후속적인 실证 연구가 아마 따라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10년간 점진적으로 이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서 양도세를 이제 도입해서 자본시장 충격을 완화해 왔단 말이죠. 자, 그럼 우리도 이 모델을 따라서 이 정도 시간을 두고 인하에서 폐지로 간다라고 하면은 같은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일본의 경우에 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것이 99년이었고요. 양도소득세를 도입한 것이 1989년이었습니다. 무려 1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이렇게 병존시키면서 점차적으로 증권거래세의 비중을 낮추는 방법으로 해왔는데요. 반면에 대만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바로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면서 상당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시 증권거래세를 도입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 경우에도 그 두 나라의 예를 보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바로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은 그 자본시장에 주는 충격이 상당히 크리라고 예상이 되어서 저희들도 일본의 모델을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그 증권거래세를 폐지 감소시키고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또 하나 어제 특위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과세 체계가 대전환을 이룬다는 거죠. 상품별로 과세가 되던 부분이 이제 인별소득 그렇죠. 합산으로 이제 바뀐다라는 부분입니다. 크게 보면 체계 자체가 바뀌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매우 획기적인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금융세제는 개인 투자자가 동일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라도 직접 투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간접 투자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과세상의 차별도 있고 통일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소득의 종류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세금의 부담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지금 인적 그 과세로 전환하자라고 인별소득 기준으로 과세를 전환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뭐 결국에 인별소득으로 이제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그 배경으로 본다라면은 주식이건 펀드건 간에 실현된 수익에만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조세 체계가 바뀐다라고 하면은 주식시장을 더 나아가서 자본시장,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이런 양도소득세를 하게 되면 일본의 경우를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세수효과 측면에서는 89년에 양도소득세와 그 거래세를 합한 전체 세수가 점점 감소하다가 2002년에 가서 완전히 그 거래세가 폐지되고 양도소득세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오히려 세수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본 모델을 따르게 되면 당분간 세수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양도소득세제의 모습을 가져갈 것인가에 따라서 아마 자본시장에 주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조세형평이라는 큰 차원의 이제 그 배경도 있지만 또 다른 배경을 짚어보자면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것을 이런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키면서 뭔가 생산적인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에 자본시장 역할을 강화하자라는 배경도 기저에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현재 그 소득세법 체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그때 이자와 배당을 말하는데 2천만 원 기준, 2천만 원을 넘어서느냐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이냐에 따라서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 그 여당에서 내놓은 자본시장 과세 체계 개편은 그런 기존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체계 자체를 상당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자본시장에 주는 그 영향이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기대는 아마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가지 않고 금융시장으로 아마 유입되도록 하는 것을 아마 기대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융시장 과세 체계 전환에 대해서 안경문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